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그 고려 국경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철령이 말씀도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에,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동은 원래 고려 땅이라고 원문은 돼 있는데 그거를 이 환단고기 여기에서도 이 역주본에서도 이 고구려 땅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더 위에 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 사학계에서, 고려 강역이 신의주 원산선을 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하대 고고학과하고, 그다음에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이 요동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최신 연구 성과를 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오죠. 이 요양은 본 고려지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고려의 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구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생출판사는 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고려 강역이 요양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연구 성과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환단고기 역주본의 잘못 오역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역주본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도 이제 출판한 거죠. 저는 정말 이런 것이 진정한 출판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역주했던 내용이 착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학설을 수용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진정한 학자의 태도다. 그래서 상생출판사하고 사실 역주자님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막 그렇게 했을 거고 그렇다면 역주자님이 그렇게 판단에 산 걸로 미뤄 짐작이 됩니다. 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기존 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시정 노력을 하지 못할까? 이 상생출판사와 역주자님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이제 배도 수정을 하는데 왜 학계는 그걸 못할까? 한데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 오랜만에 뵈었는데요. 제가 아까 철령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그 점을 검토를 하고 싶은데 구글 지도를 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교과서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철령을 위치를 아주 고집스럽게 여기 안변 보이죠? 안변하고 고산군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군사 연구를 좀 했고요.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연구원 도합 8년을 근무를 했고 인하대학교 와서도 계속 국방부 관련 프로젝트를 해왔기 때문에 군사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쪽 물을 먹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군사학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 지역, 이 지역을 놓고 명나라가 철령위 군사기지를 설치했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고 또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주장이라든가 그게 에, 군사학의 기본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명나라는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병참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긴 병참선을 어떻게 유지하겠는가에 대해서 군사적인 기초 상식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누구나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다 할 겁니다. 병참 라인이 유지되지 못하는 군사기지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자급자족을 해야 될 텐데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철룡이가 여기 있다, 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군사학의 기본을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군대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도대체 여기서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무슨 목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명나라 영토를 방어하게 하기 위해라고 뭐 얘기한다면 사실 고려는 끊임없이 요동을 노렸거든, 요동을. 그렇지 않습니까? 요동 정벌 두 번이나 최영 장군도 하고 이성계 장군 중에 포기했지만 이렇게 요동을 노렸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원명 교체기 때 힘의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원래 고려의 영토가 여기까지였으니까 이걸 내가 되찾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군사력을 투사를 해서 했던 건데 고려의 어떤 전략적 목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나라는 생뚱맞게 왜 여기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했냐는 겁니까? 후방에서 그 치기 위해서 이 적은 병력으로요.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법에는 이렇게 병참 라인이 유지되지 못한 곳에 고립된 지역에 그것도 바다를 끼고 이렇게 주둔하는 것을 전형적인 사지라고 부릅니다. 사지.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사지. 절대로 주둔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사지입니다. 사지에다 떡하니 군대 주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 사실이 어, 제가 군사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료 발굴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료 발굴.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원서도 읽고 뭐 땅도 파고 하지 않습니까? 사료 발굴만 해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료 발굴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료를 국제정치적인 맥락 혹은 군사학적인 맥락 혹은 뭐 과학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분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화학자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본인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나서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의 이 소위 말해서 그 전문가로 이제 행세를 하시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은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런 어떤 어색함이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철령이를 여기도 지목한 이 기록은 중국 학자들도 터무니없다고 봐서인지 병참 라인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기다 했다가 뒤에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사서에도. 중국 사서가 아니라 중국 해설서에도. 근데 실제로 중국 사서에는 여기 얘기는 절대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윤창영 교수님이 전부 다 철령 이 근처에 다 여기에 명확하게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료를 다 무시하고 여기를 지목을 했는데 여기로 지목한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케우치 히로시라든가 쯔다 소기치라든가 일본 반변학자들이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 그 점을 제가 한번 지목을 한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도를 꺼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몇 분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 뭐 마지막 책들이 아닌 책들입니다. 실제로 책들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소도경전 본원이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왔다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해서 색다리 하는 기분이 드는데 윤창열 교수님께 질문하시거나 혹은 뭐 의문점 있으신 거 있으신 말씀하시죠. 안 계십니까?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 다 들어와 계신데 홍기대 교수님께서 저기 화면을 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보면 예, 저 홍기대입니다. 그 고려하고 그때 당시 또 그 조선하고 경계가 보니까 철령이를 요하했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함경도 안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보면 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보면 바다하고 그런 산악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것을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쇼다 스키치도 거기에 처음에 그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또 그 보면은 명사라는 그 역사서에도 거기가 철령이가 그쪽 이 심양시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철령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강원도 안변 거기에 거기를 철령이로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과거 쇼다 스키치라든지 식민 한반도 사관으로 이것을 그게 계속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식민사학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쌍성 총관부가 그쪽에 있었다고 과거 온나라라든지 명나라가 거기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금과 옥조로 외웠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면은 있는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그 역사를 좀 재인식할 필요가 이걸 그 기본에 있는 강단 사학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까 그 윤창열 교수님 강독하셨던 부분에도 보시면은요, 어, 저기 뒷부분이죠? 설령의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개원에 속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도대로 지도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철령에 여기가 어, 철령이라고 한다면 북쪽은 북쪽, 동쪽, 그다음에 서쪽이죠. 서쪽, 북쪽은 뭐 가능한데 동쪽은 바다거든요, 바다. 바다가 이 아까 얘기했던 개원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데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철령이 지금 아까 요 심양에서 올라가서 여기 있으면은 이제 북쪽, 동쪽, 서쪽 이게 이제 다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예,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철령을 여기다가 비정했을 때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은 이 철령 이쪽으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묘동으로 간 이상한 장군이 돼버리는 등 그리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초기에 여기 설치했다가 병참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뒤로 뺐다, 뭐 이 지역으로 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예, 그런 어, 점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기대 교수님께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자 여기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이게 근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른 지역인데 이렇게
까지 다른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는, 어,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위 학설이 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위 학설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면은 그게 다시 통설이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에, 일반적으로 학문 세계에서 뭐 당연시 되는 건데,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국사학계 내에는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독특한 조직 문화는 뭐냐면은 기존 선배 학자들 또 원로 학자들의 큰 그림의 학설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은 그 학계에서는 일종의 왕따가 된다고 그럴까요? 매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큰 가지에 있는 뭐 천령의 위치라든가 뭐 고려 국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은 저 선배 학자들이나 동료들이 네가 천재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히고 학문적인 비판의식이 마비되면은 그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탐구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사학계 내막을 깊이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있었던 분이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모 신문사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제가 끄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은 그, 그 신문사에서 각 학문별로 상호 인용하는 이제 그 관계망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망. 누가 누굴 인용하고 누가 누굴 인용하고 하는 관계망을 이렇게 네트워킹 기법으로 분석을 다 해봤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논문에 내가 누굴 인용했으면 다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관계망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중첩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화이트보드를 켜겠습니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인용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또 여기서 완전히 단절된 C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섬처럼 이렇게 독립돼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그룹은 B그룹을 전혀 인용을 안 한답니다. 전혀 인용을 안 하고, 그리고 특히 이 C그룹, 소수 C그룹은, 그러니까 A나 B는 가끔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게 가끔 나오는데, 가끔은. 근데 C그룹은 완전히 유령 취급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학계, 뭐, 국문학계, 뭐, 화학계, 물리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이제 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호 인용 네트워킹을 보니까. 이 C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복희대 교수 같은 그룹이죠. 이 그룹은 완전히 이 뭡니까 배제돼 가지고 여기서는 유령 취급당하고 있고, 근데 국사학계 내부에서도 특정 어떤 그 뭐 학파인지 어떤 그룹끼리 서로 경원시하면서 저쪽 논문을 아예 보지도 않고 인용도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학풍이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한테. 그런 것도 우리 국사학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그룹이 B 그룹에 관련된 학설을 인용하거나 계승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이제
왕따가 내가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료 편식증, 그렇죠? 특정한 사료는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태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집단 사고, 이제 이 그룹, 이 A 그룹, B 그룹 내부에서 상당히 그 응집력이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타 그룹의 학설을 이제 완전히 경원시하는 그런 집단 사고, 그런 행태들도 이 우리 사학계의 독특한 문화다라고 어느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막 그와 같은 문화하고도 지금 이 천령의 문제가처럼 너무나 명백한 것도 전혀 이 반영이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에,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한번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어, 뭐 별다른 질문이 오늘은 없으시고 사실은 그렇게 아주 예민한 쟁점이나 흥미로운 대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마칠까 하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 뭐 윤찬일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 이시승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아니 근데 그 이번 저 선생님 고려국에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이번에 조금 잘 안 들리는데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 고려국분기 그 왕 이름도 왕 이름을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왕 원래 우리가 지은 그 왕 이름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배울 때는 다 뭐 이렇게 충렬한 공문이나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그냥 바뀌지 않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되는 건지 좀 참 이런 것도 놀랍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윤찬희 교수님, 지금 이시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코멘트 추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예, 원래 고려 사람들이 불렀던 이제 뭐 공민왕이라든가 아까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꼭 우리 교과서에는 왜 원나라에서 우리를 낮추어 불렀던 뭐 충수광, 충렬왕 이런 식으로 여태 교과서에 쓰고 있는지 그러한 그 마인드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인지에 대해서 이시준 교수님께서 이번에 처음 알고 좀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원나라 그 간섭기에 6명의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 그런데 저도 이제 이 환단고기를 보면서 아니 이맥 선생님이 이런 그 명칭을 쓰질 않고 충렬왕은 경효왕, 볕경자에 효도효자. 그다음에 충선왕은 헌효왕, 법헌자에다가 효도효자. 충수광은 의호왕. 이게 이제 굳셀 의자에다가 효도효자. 충해왕은 헌효왕, 드릴 헌자에 효도효자. 충모광은 현효왕, 드러낼 현자에다가 효도효자. 충정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은 원나라에서 내려준 시호고요. 경효왕, 헌효왕, 의효왕, 헌효왕, 현효왕 이런 것들은 고려에서 올린 시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주성과 그 정통성을 강조하는 일십당주인 이맥 선생 입장에서는 전혀 그 충자가 들어간 명칭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올린 그러한 묘호를 쓴 것도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연장을 해서 국사 교과서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 교수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소득경제 본원으로 이제 정말 환단고기의 엑기스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강독하게 되시는데 그 계획하고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소도경전 본원은 우리 민족의 그 신교 철학입니다. 환단고기를 강단사학자들이 사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한문을 잘한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잘한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천부경, 삼일신 등과 같은 그 신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만이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소도경전 본원은 이제 옛날에 소도라는 것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던 성소고요. 그 옆에 경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제 거기에서 가르쳤던 우리 민족의 그 철학이면서 뭐 전 인류의 저는 보편 철학이라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뭐 해석을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을 누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바람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원래 신기가 있는 민족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가 동북방에 있기 때문에 동북방이 귀신이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어떤 공간이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신교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은 이제 신바람, 신교에 있는 것이었고, 그 신교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면은 어, 흥, 흥의 민족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흥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흥이 나면은 못할 게 없고, 그래서 이 소도경제 본원은 신바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흥이 넘치는 그런 우리 민족 고유 문화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소도경전 본원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교 전통 수행 문화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증산도 쪽에서 지금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헤매보고 매 감탄을 하고 있다는데, 에, 뭐 상당히 우리 민족한테는 낭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바람 문화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게 우리 흥이 넘치는 그런 밝은 광명민족의 어떤 그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소도경제 본원을 강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신교 정통 우리 수행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소득경제 본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입니다.